매일 아침 당신이 습관처럼 커피를 주문하고 카드를 내미는 이 순간에도 주머니 속 원화의 가치는 아주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 하단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국가적 위기라고 불렀던 결정적인 순간에만 등장했던 숫자 1, 400원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1997년의 국가 부도 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환율 지표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 나온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외환보유고는 넉넉하고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버티고 있으니 국가 신용등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지표상으로는 모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의 고환율이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린 결과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혈관이 아주 천천히 굳어가는 만성질환과 훨씬 더 닮아 있습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몸을 흐르는 피인 금리가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말초신경인 가계와 자영업부터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거나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 한 명일 것입니다. 대다수가 빚을 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단순한 이자 부담을 넘어 당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칼날이 됩니다. 기업들 또한 치솟는 자금 조달 비용 때문에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당신의 일자리와 소득을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진짜 공포는 경제 지표가 겉보기에 멀쩡한데도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기이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는 것보다 한국 안에 있는 돈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 주변을 둘러보면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국채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느낄 겁니다. 기업과 정부가 갚아야 할 달러 부채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소중한 자산까지 거대한 파도처럼 태평양을 건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환율이 오르면 다시 내려갈 것이란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싹답니다. 환율이 1,400원 근처에 머무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새로운 표준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화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구매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환전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 유행이 아니라 더 높은 수익과 안전을 찾아 떠나는 자본의 본능적이고 필사적인 생존 이동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비틀거릴 때 당신은 바다 건너 애플과 엔비디아의 주주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 정체와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국 내의 매력적인 투자 기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끊임없이 혁신 기업이 쏟아져 나오며 전 세계의 유동성을 거대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사들조차 고객들에게 지금이라도 달러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만 떨어지면 달러를 더 사겠다는 대기 수요가 넘쳐나기에 환율은 쉽게 내려가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일본이 20년 전에 겪었던 길과 놀랍도록 닮아 있으며 우리는 지금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국내 성장이 멈추자 해외로 눈을 돌렸고 그 결과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해외에 쌓아두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무역으로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나라에서 해외 투자를 통해 이자 소득을 얻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매일 내야만 합니다. 당신의 월급은 원화로 고정되어 있지만 당신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식량의 가격은 철저하게 달러에 연동되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400원대의 환율이 당신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는 진짜 경제적 메커니즘입니다. 기업들은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해외 공장 증설이나 미국 현지 투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이 거대한 흐름은 정부의 단순한 개입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이 유지된다고 해도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돈의 흐름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투표의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차가운 숫자는 당신의 희망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 냉철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시장은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지만 환율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 희망을 가로막고 차갑게 서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무너지는 서민 경제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제 성장률 수치는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화려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자동차, 건설, 화학 같은 전통 산업들은 이미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은 숫자를 아름답게 포장해주지만 실제로 당신의 이웃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현장은 점점 얼어붙고 있습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은 자동화된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성과를 제외하면 한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은 충격적일 만큼 낮아져 사실상 성장이 멈춘 식물인간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뉴스에서 보는 장밋빛 성장률과 실제 체감 경기가 다른 이유는 소수의 대기업만이 과실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소리 없이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를 섣불리 내린다면 환율은 1,500원을 넘어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치솟아 더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해도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외통수에 걸려든 형국입니다. 여기에 더해 바다 건너 들려오는 관세 전쟁의 소식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아 무역 장벽이 조금만 높아져도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베트남과 대만 다음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는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과 같습니다. 관세 장벽으로 수출길이 막히면 달러는 더 귀해지고 이는 다시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시적인 공포의 끝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한국의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이 변동금리로 묶여 있어 시장금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수백만 가구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당신이 매달 버는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을 갚아야 하는 비용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실제로 당신이 쓸 수 있는 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물건을 팔지 못하고 이는 다시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차가운 경기 침체의 터널로 진입합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당신은 정부의 구제가 아닌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하는 것은 연봉의 액수가 아니라 매달 은행으로 자동 이체되는 원리금의 비율인 DSR입니다. 만약 당신이 100만 원을 벌어서 50만 원을 은행에 바치고 있다면 당신의 실제 삶은 절반의 크기로 축소된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이 빚의 상환 부담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한 나라이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대출이자가 당신의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신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사라집니다. 수백만 명의 가장들이 동시에 지갑을 닫아버리면 그 충격은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잔인하게 도달합니다. 동네 단골 가게 사장님이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거시경제의 혈관이 말초신경부터 막혀가고 있다는 가장 슬픈 증거입니다. 뉴스에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고 떠들지만 당신의 동네에서는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차가운 현실입니다.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은 현금을 가진 극소수만의 리그일 뿐 대출자인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빚을 내어 집을 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지금의 고금리는 집을 지키기 위해 삶의 질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혹한 형벌과 같습니다. 집값이 폭락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실종되는 거래 절벽 현상은 당신의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억 원의 자산가일지 모르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당신은 사실상 가난한 부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이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경제적 감옥입니다. 이제 당신은 뉴스의 긍정적인 헤드라인이 아니라 시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미세하지만 뚜렷한 경고 신호들을 직접 포착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환율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1,400원 아래로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하방 경직성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로 하지 않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 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할 때마다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업들이 더 이상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이미 냉정하게 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그 돈이 실물 경제로 돌지 않고 은행에만 고여 있는 것입니다. 돈맥경화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경제의 심장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손발끝까지 피가 돌지 않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 우리가 알던 호황의 시대는 끝났고 각자 도생에 혹독한 겨울이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막연한 희망을 품는 대신 당신은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는지 독수리의 눈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금리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진다면 그것은 시장이 기업들이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또한 정부의 필사적인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본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속도가 가속화되는지 냉정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유동성이 말라붙는 위기 상황에서는 등기부 등본에 적힌 당신의 아파트 가격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부는 당신이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의 최우선 순위는 이자가 당신의 목을 완전히 조르기 전에 가차없이 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높은 수익률을 쫓아 탐욕을 부릴 때가 아니라 어떤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방어벽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미 원화 가치의 하락에 대비해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당신의 모든 미래를 담아두는 것은 이제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국가가 1997년처럼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저성장의 트는 가족의 미래를 아주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회가 부족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저성장의 긴 터널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어두운 터널에서 살아남는 자는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과 기대 수준을 냉정하게 조정한 사람들입니다.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반등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보가 부족한 낙관론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시장이 쳐놓은 덫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들이 당신 개개인의 가계부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의 생존이 달려있는 것처럼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당신만의 중앙은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파도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유일하고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폭풍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집 앞마당에 도착해 있으며 남은 질문은 당신의 창문이 튼튼한가 뿐입니다. 1,4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위기의 징후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적응하고 살아가야 할 새로운 경제적 중력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진통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불편한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